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9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부진한 달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통계가 맞았던 걸까요? 오늘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9월 한 달이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부진한 달로 기록이 됐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달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오늘 1.59%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1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와 시장에 미치는 재료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일단 이제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다소 안도하는가 했는데 전혀 그 이슈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장은 여전히 금리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면서 장 초반에 금리가 조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또 부진하게 나오면서 결국 하락세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오늘 개장 전에 그 베드베스트 앤 비욘드라는 이 그 생활용품 업체인데요. 보통 침대 같은 거 파는 이 큰 매장인데 여기가 오늘 이제 8월 말로 끝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주가가 개장 초부터 20% 이상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공급망 문제가 기업들의 실적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좀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에너지와 금융주들도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1.7%, JP모건 1.3%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S&P 500 지수에 있는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긴 했지만 개장 초부터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오늘 5.4%까지도 올랐었는데요. 물론 이제 장 마감쯤에는 이게 한 1.51%대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같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이슈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 셧다운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옐런이랑 그다음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의회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세 번째인 주간 실업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고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과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이 증언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전에 한 이틀 전에 있었죠. 이틀 전에 상원에서 한 증언 내용이랑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것에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셧다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다행히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일단 하원에서는 부채 한도만을 이제 유예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키긴 했는데요. 아직은 이제 상원에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9월은 이제 연중 가장 부진한 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달에 보면 S&P 500 지수가 4.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하락률이 지난해 3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S&P 지수가 지금 한 4.8% 이달 들어서 4.8% 하락했는데요. 이 수치가 최근에 고점 대비 지금 한 5%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적 조정이라고 할 때 이거를 한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이제 조정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9월 한 달간 5.3% 하락했고요. 이것도 역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지금 4.3% 하락했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나쁜 달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에드 야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9월은 그것의 명성에 좀 부응을 했다. 즉 9월은 한 연중 가장 나쁜 달이라는 그 악명에 좀 부응을 했고, 그리고 주가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이제 악화됐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물가도 더 오르고, 그리고 운송비도 오르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도 실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팔로잉 해야 하는 이슈긴 하지만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로 분석으로 볼 때 상당히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옐런이 그 하원에서 이제 또 증언에 나섰는데요. 부채 한도 얘기를 또 했었죠. 그런데 이제 부채 한도가 또 상향되지 않으면 이게 뭐 그 우리 경제에 상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굳이 이런 불필요한 위험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옐런의 발언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도를 없애는 폐기하자는 제안된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의회에서 그 부채 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당신이 지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래 나는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옐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의회가 결정하는 지출안이나 세금의 결정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미 자기네들이 한 결정, 그러니까 의회가 한 결정에 대한 그런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을 갚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나 나를 놓는 것은 상당히 어떤 파괴적인 행동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미 그 법안을 통해서 예산안을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 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이제 막는 이러한 부채 한도 자체는 이제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원이 이제 정부 그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인데요. 하원과 이게 상원에서도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 전에 상원에서 먼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하원에서도 장 마감쯤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은 12월 3일까지 올해 12월 3일까지 이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예산안이고요. 이로써 이제 셧다운은 당장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부채 한도를 이제 상향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제 부양책을 이제 걷어들여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틱 연은 총재가 지금 첫 번째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분은 2022년 내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 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연준이 이거를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연준의 그 테이퍼링을 위한 상당한 추가 진전의 목표에는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해 그 통화정책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2023년에 세 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매파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파월 장관이 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또 발언한 것이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 또 주목을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버틀렉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 내년 초쯤에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급등이 공급망의 보틀렉의 영향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abate,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이 이것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발언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difficult trade-off라고 제목을 삼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힘든 트레이드오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스스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려운 트레이드오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금리를 경제를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노동시장의 슬랙은 그러니까 유휴 노동력은 여전한 상태에서 아직 완전 고용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스스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나 이런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트레이드오프는 막교환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이제 올리게 되면 어떤 것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 고용이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용 시장을 타격을 줄 수 있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년이면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논쟁이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비둘기파들은 아직 고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늦추자고 할 것이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게 지속되고 있으니까 빨리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쟁이 아마 내년에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났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분석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채권 시장의 이거 혼란에서 투자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overdue correction이라고 단순한 조정이다. 그런데 이 조정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좀 시기가 지나서 나온 조정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즉 보통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채권 가격이 너무나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 상승해 와서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경제가 오픈하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야 하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계속 언제쯤이면 조정이 올까 기다려 왔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난 거다. 즉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선 거다. 그게 언제부터? FOMC 회의가 있은 이후부터 그 전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을 준비하다가 이 FOMC를 계기로 이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거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이 되게 낙관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시각은 보면 대다수는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각은 크게 지난주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각은 바뀐 게 없는데 단순한 그래서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그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2일에 실제로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일 때도 이게 펀더멘털상 경제가 이렇게 펀더멘털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금리가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모멘텀이 약간 이동한 것이다. 9월 FOMC 회의 이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다시 세팅을 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거의 그 이번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게 실질적인 이제 긴축 어떤 신호를 보내면서 이후에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실제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낙관적으로 변한 것도 반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소매 판매 수치가 크게 악화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뀐 것도 어느 정도 지금의 금리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이제 요지는 최근에 이제 금리 급등세가 가파르게 막 오르고 있는 게 경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한 포지션 조정이다. 그간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 같은데요. 내일 기사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